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료나 아니면은 어떤 자료를 전달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맞는 영상을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얘기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요즘 장을 보면은 사실 막막하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뭉갤 수 있는 것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에 대해서 지금이 고점이다, 이제 곧 거품이 빠진다, 2, 3년 안에는 거품이 빠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21년도, 20년도와 같은 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하고 있을 거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힘든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피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헬스에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힘을 쥐어짜야 할 때 다른 곳의 근육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립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근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근데 헬스의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미 상승분을 기대할 수 없는 장이 모든 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든 공간에서 투자로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즉 우리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손실을 만들어주지 않는 상품들이 뜨게 될 것이고요. 그런 상품이 대표적인 예가 폰지에 해당하겠죠. N, 폰지, I. 이 말이 뭐냐?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라는 말에 해당해요. 그쵸? 대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나본 적이 없냐?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손실을 싫어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손절할 거 손절하고 수익 날 때 매매를 하면 돼요. 그게 간단해요. 근데 그 순간을 못 기다려서 많은 위선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자, 비트코인과 여러 투자 상품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말을 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롱스톤이라고 말하고 무조건 시장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찾던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존버를 해요. 단적인 예로 여기서 준메이저 물려서 존버라는 말 듣고 존버를 했더니 결국에 정답은 어떻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1년 안에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 게 지금 계획상 3, 4년 이상 걸릴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아마 대부분이 3, 4년짜리로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손절을 치고 다시 새롭게 매매를 시작한다라든지 그런 플랜을 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 손실 없는 보장 수익, 즉 마이너스가 불가능한 그냥 손실 없는 보장 수익을 누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같습니다. 결국에 존버를 해서 0%가 되지 않는 이상, 즉 마이너스 70%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팔지 않겠다라는 마인드에 해당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그니스라는 코인 아시나요? 이그니스를 모른다면 아인슈타이늄은 아시겠죠? 아인슈타이늄을 계속 존버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상패가 됐어요. 그럼 이게 손실 없는 보장 수익에 해당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매도를 권했던 포지션도 있고 올라갈 때 매도를 권했던 포지션도 있고요. 정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더리움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한테는 약간의 가불기,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가드 불가능한 기술. 선생님, 저는 지금 현재 코인이 마이너스 70%, 80%라서 정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매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가불개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가 나태해질 때마다 동기부여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괜찮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의 동기부여 영상 중 하나인데, 그리고 댓글을 보는 순간 사람의 가치관은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이거 내가 느꼈던 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도끼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에 지금 내 환경이 어떻고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또 나는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존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즉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느끼는 그런 생각들과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재능이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라고. 즐기면서 살아도 좋죠. 그리고 또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뭔가 나는 성공한 것 같고 앞으로 그냥 계속 올라갈 것만 같고 그래도 좋죠. 또 떨어질 때도 여기서는 그냥 더 떨어지니까 그냥 풀현금화하고 그냥 편하게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인이 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냈을까? 올라갈 거면 그냥 올라갈 것이지 한 번씩 털기도 하고, 또 상승은 왜 이렇게 느리고 하락은 그냥 뚝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도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포모를 갖고 있을 거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못 올라간다면은 비트코인 100K 간다는데 정말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내가 좀 페이크 당했구나, 털어야겠다 하고 하락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하락할 때는 어떻죠?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 이 위치라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만 완성이 되어 있어요. 즉 미래 차트는 그려지지 않는데 여기 끝났다, 정말 며칠 안 걸려서 50%를 찍고 사람들은 시즌 종료라고 말을 한다. 그럼 팔고 싶으니까 이쯤 돼서 30-40% 정도 돼서 사람들은 다 던지기 시작하고 그게 하락의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즉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의 유형이 똑같고 하락의 유형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장이 이런 장도 아니고 지금의 장도 아니고 모든 장이 아니에요. 그냥 20년도부터 지금 현재를 비춰보면 이 장이 가장 힘들었어요. 많이 하락해서 힘들었냐?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시장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도 있었겠죠. 제 회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어떤 말을 했냐? 자,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를 밟는데 삼성전자는 그 같은 시기에 마이너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보면은 뭐 한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꺾였죠. 한 18%에서 20%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형태를 봤을 때 올라가기만 할 뿐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 단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말을 했겠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 주식과 비트코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똑같은 수치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회복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상품이 회복률이 좋을 것이다. 삼성과 비교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더욱더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다. 지난 장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말을 믿고 버티고 지금 현재 수익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무서우니까 이 시장을 떠나고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 현재 반등 없는 그냥 주식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연락이 왔지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짧게 줄일게요. 여러분들한테 과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요. 당연히도 근데 지금 현재 차트랑 과거 차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와 이때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테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원화 차트를 매매하면서 테더에 대해서 논할 때 한 18, 19년도에는 와, 이딴 게 나왔네, 이거 무조건 튄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이후로부터 좀 시총이 쌓이면서 야, 거품이 쌓이고 있다, 테더는 진짜 정말 마지막 하락 소재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뭐 $10,000에서 70,000달러까지 갔었고요.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테더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테더 문제 다시 논하게 됐고요. 영원한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채굴원가 얘기도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지루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지루한 얘기에 해당하는데 사실 이번 장은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지가
내가 생각한 그 정답지어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루할 만큼 관점을 한 달 이상 반복을 말씀드렸었고, 단기적인 반등을 제외한다면 이미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에 재능이 없다라고 한 표현은 이런 습관만 고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아마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저가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그리는 우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가 매수에 하는 상황도 정말 나서기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게 지금 현재장에 대해서 낮은 거래대금으로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풀 현금화가 되어 있다면 포모가 생겨서 힘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 방향이 다 힘들어요.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현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며,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투자 내역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시드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 내 시드는 8천만 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 시드 한 5천 정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가치관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매수했던 금액을 시드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 얘기가 정말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정말 가볍게 영화 매트리스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고전 영화긴 하지만 그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 만약에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으신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지루하게 제 얘기만 해서 되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